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코치 김도우입니다. 자, 1부의 순서는 제가 맡아서 여러분의 고민들을 많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0279번으로 두 개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치고 그리고 내 종목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절히 아주 좋은 상담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의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시장도 한번 점검해보고요. 한번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주는 정말 대형 이벤트에 그리고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그 이벤트 이외적으로 그 이벤트 시점으로 해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변동성이 극한에 달았다. 제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올 재료가 다 나왔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까지 나오고 거기에 답변까지 나왔었고 더 이상 나올 만한 붙일 만한 재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려간다라는 관점보다도요,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어떻게든 2,70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2차 전지의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코스닥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쪽, 이제는 에코프로 쪽보다는 대형사 쪽 그리고 다른 쪽으로 조금 이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제 장비 쪽에 대한 조립 공정이죠. 그러니까 대형 기획 배터리 3사에 대한 증설에 대한 납품 기업들이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중심에 이제 연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관점을 조금 아직까지 같이 변동성을 가져오긴 했지만요. 그들은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흐름성은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 관점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성에 저기 위쪽에서 방향키를 잡고 다시 오르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좀 지켜보고요. 가격이 많이 할인될 경우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기다리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섹터를 좀 이동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의 주인공이 되려면 제가 2차 전지보다는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IT 반도체를 꾸준하게 얘기했었는데 IT 반도체도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이 많죠. 장비 쪽에 대해서 특수성을 가진 한미 반도체가 조금 많이 올라온 편인데요. 근데 찾아보면요. 부품 쪽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장비 쪽은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다음성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장비주들이 조금 다른 쪽, 이제는 증착 장비 쪽도 많이 주목을 받았죠. 이스페타시스가 오르면서 기판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정 공정이라든지 어차피 반도체 공정에는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정의 식각 공정부터 해서 웨이퍼에 대한 실리콘 카바이드 이슈도 많이 됐었고요. 전반적으로 전력에 대한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패키징까지 인공지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장 쪽까지 연결될 수 있고 자율주행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반도체 투자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소재가 없이 과연 이 공정 자체가 이루어지고 반도체가 완성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점에서 소재 관점으로 조금 기울여지는 시선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도체가 이미 올라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말에 올라타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죠. 오를 때는 팔 생각만 하고 내릴 때 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조정에 소재주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소재 관점이 있지만 또 다른 소재가 있죠. 그 분리막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전해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먼 얘기지만요. 그 사이에 들어간 2차 전지 공정에는 굉장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쪽에서 이제 쇳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는 슬롯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접근성을 좀 두시면서 내려왔을 때 에코프로는 좀 깊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쪽에 관심을 좀 두고 있으면은 오히려 같이 따라 내려갔을 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는 소재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쪽에 바이오라든지 그 아모레퍼시픽 지금 이제 경기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재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경기 회복 사이클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시경제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지표도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결국 이 소비재, 경기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실질적으로 체감도죠. 그런 게 이제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먼저 회복세로 들어가고 향후에 이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고 금리가 안정되면은 소비가 다시 돌아오고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심리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소비재 쪽으로 연결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기 소비재와 필수 사이에 있는 그 경기와 성향을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쇼핑이라든지 이런 뭐 호텔 신라, 면세 쪽이라든지 중국 관광객도 이제 단체 유입성이 조금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여행주, 비행기, 항공 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면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일부 유입된다는 점에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을 얘기 드렸고요.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 2차 전지에 계속적인 시선을 두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을 쫓아가는 부분들 찾고 관심을 두는 그런 시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궁금할 텐데요. 전화 연결해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컴투스고요. 네, 15만 5천 원에 20%예요. 15만 5천 원에 20%요? 네. 네, 많이 힘들다.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셨네요. 아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는 시기가 2021년도에 이제 게임주하고 이때가 한창 좋을 때 네, 사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서 네. 그거에 어떻게 사게 돼서 또 조금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아졌어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팔자리는 아니에요.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요. 손절도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도 투자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뭐 장사를 해도 뭐 사업을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좋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좋아도 우리가 몸이 힘들고 이러면서 힘든다라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우리가 실적으로 분석은 하지만 저도 막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그 결과가 이미 보장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가 그렇죠. 있는 투자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가도 되고 추가적인 전략을 가져가도 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네. 게임 쪽은 지금 시장에서 소비성이 되고 있고 얘도 소비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게임도 하면서 뭐 실적으로 게임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아이템도 사고 실적으로 소비가 있는 게 게임주는 소비가 있거든요. 네, 소비가 있어요. 게임을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게임을 좀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좀 강해요. 그리고 경기가 네. 어려우면은 내가 지금 게임할 시점, 내가 지금 게임할 때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정신 차린다라고 생각해서 또 일하러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또 다시 또 활발해지고 이익 생기면은 또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또 게임을 또 시작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은 게임 쪽도 묘하게 또 흐름이 또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컴투스는 지금 뭐 신작 발표도 최근에 했습니다만 뭐 분기 배당락이 있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다른 게임주들도 뭐 신작해서 이제 좀 많은 부분들, 특히 겨울 쪽으로 좀 넘어갔었을 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손절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 재무적인 부분이 작년하고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회복이라는 부분이 하반기 이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는 이 시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의 생각이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도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졌다, 뭐 이제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매수가 대비 많이 빠져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항상 주가라는 게 계속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팔자리는 아니다. 우리가 게임 시장의 업황
예,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이제 흐름이 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요. 기간적인 조정이 1년 6개월 정도,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1년 6개월 이 소외된 종목들이 조정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큰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데 하방성보다는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외로 좀 높다. 지금 현재 떨어진 가격에서 50% 정도 올라와야 8만 원이거든요. 50% 정도 올라와야. 그런데 이 50%가 생각보다 느리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향후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긴 시간의 조정을 기다렸는데 끝자락에서 파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은 좀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네, 멘토님. 네. 이거 그러면 한 8만 원 선 오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8만 원 정도 해보겠다라는 거는 이 솔직히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8만 원 정도 오면은 거기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얘기는 했지만 그때 어떤 이슈가 있고 게임 쪽 시장이 어떤 느낌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올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잖아요. 그죠? 8만 원까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럼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임주가 조금 회복이 되면 컴투스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올라올 수 있으니까 현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업 안 망해요. 아시겠죠? 네, 망할 일 없으니까 홀딩하고 좀 기다려 주시고 8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어떤 시장의 게임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확인하고 우리가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빠르게 할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보고 하셔도 되니까 8만 원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기다려 주세요. 20% 비중을 더 늘리지도 마시고요. 그때 가서 좋으면 8만 원에서 늘려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영향에 소외성으로 빠진 것도 또 많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줄게요. 아시겠죠?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아유, 네,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도우입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다람 테크놀로지고요. 네. 예, 35,200원이요. 35,200원이요? 네네, 15%. 15%요.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반도체주여서 네. 좀 반등도 좀 빨리빨리 오고 그래서 보고 있다가 네. 좀 반등할 것 같아서 샀는데 38,000원 정도에선가 거기서 걸리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빠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싶네요. 이익은 없어요. 솔직히 이 반도체 쪽에서도요. 이 설계 쪽에 있는 우리가 요즘 뭐 솔직히 삼성전자 자율주행 반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계 쪽 주목을 많이 봤는데 실적으로 이 설계 기업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면 꿈을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 쪽은 실제 우리나라 몇 기업들이 그 삼성전자하고 디자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게 예전에 TSMC 때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있는데 그리고 뭐 텔레칩스, 뭐 칩스 미디어 같은 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의 기업들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가능성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 설계 쪽이 주목받는 게 역시 전장 쪽에 대한 부분들,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도체의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는 분명히 이제 제조 쪽에서 삼성전자의 캐파라든지 감산이나 증산에 따라서 다른 장비주들이나 이런 주가 변동성이 뭐 잠깐 주춤하거나 그리고 빅사이클이 나오면 또 크게 계속 동행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요소 설계 쪽은요. 실적으로 조금 약간 바이오 비슷하게 좀 기대감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심이 조금 약간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기업이 정말 확실하게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냐 없냐? 거기다 또 신규 상장주예요. 그죠?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이 수급을 읽어내기가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보면은 뭔가 내가 투자하기에 의심, 확신이 좀 들기보다는 의심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일단 반도체 쪽 설계, 팹리스 쪽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매력 포인트는 있지만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설계 쪽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기대감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뭐 보호예수라는 물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히려 대응이 네. 조금 뭐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시장의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가는 건가 많은 건가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약간 좀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한번 네. 반등 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네. 올라와 줄 때 이 종목 말고 약간 지금의 네. 경기 회복성에서 확실하게 제조 네네. 쪽에서 1분기 때, 네. 2분기 때 다 안 좋았어요. 장비주라든지 네. 뭐 부품도 그렇고 소재주도. 그러니까 소재는 좀 괜찮았는데 장비주는 네. 안 좋았대. 그쪽으로 확실히 옮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네, 종목은 네, 약간 좀 네. 기대감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 네. 현금화하시고 조금 지금은 네. 경기 회복은 결국 장비나 이 부품 생산 쪽에 가능성이 좀 있는 네, 그쪽이 네. 좀 더 강할 수 있으니까 조금 종목 교체 네. 의견 드릴게요. 반등은 올 겁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멘토님 매수가 근처요? 네, 올 거예요. 38,000원까지는 보기는 어려워요. 그걸 뭐 제가 정확하게 꼭 집을 수는 없는데요. 좀 안정적으로 뭐 간다라면 네. 39,000원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또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는 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누구나. 그쵸, 근데 예. 저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네. 기술적인 네. 부분에서 39,000원 가능해 보이는데 그걸 제가 100% 네. 하진 않고 올라가는 네. 흐름의 그 강도를 네.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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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안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네. 35,000원부터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셔야 네. 돼요. 그래야 팔 수 그럴게요.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네,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HK 이노엔 HK 이노엔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 물어봐도 될까요? 61,000원에 10%입니다. 61,000원에 10%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제 이거를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음, 그러니까 바닥은 쳤는지, 네, 하세요. 그냥 더 하실 여력은 있으세요?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겁난데 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지켜보다가 이제는 해도 될까 싶어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죠? 네네.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상장 이후에 솔직히 이 기업이 네. 갖고 있는 뭐 솔직히 한국콜마 쪽에서 인수하고 CJ 쪽에서 막 네. 넘어오고 좋은 뭐 가져가셨는데 이 기업은요 가지고 네. 있는 거는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약이라는 부분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실제 위장약이죠, 그죠? 위장약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고, 근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쪽에 대해서 투자를 주는 부분이 저는 그런 거예요. 실적이 있는 바이오에 투자를 해라라는 게 뭐냐면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그 바이오 쪽에 대해서 키우겠다라고 했던 건 제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제조예요, 제조.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에 대한 특화된 시설을 많이 준 것도 있지만 이제 바이오에 거기에 투자자들이 지친 부분도 많고 의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고 제조에 대한 정부도 이제 투자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조예요. 그래서 HK 이노엔은 그런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네, 조금. 그렇죠. 기관하고 네. 보셨나요? 보셨죠, 그죠? 네. 외국인하고 네. 수급이 7월 7일 날 강력한 매도가 나오곤 나왔었는데 7월 7일이면 네.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아래쪽 저 바닥이에요. 지금 여기예요. 진짜 완전 밑에서 엄청나게 팔았어요. 외국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 공포인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가가 네. 그 뒤로 올라와 있죠. 네, 그죠? 계속. 사들이면서. 네.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죠?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다음 날 올라오고 있다? 뭔가 이상하죠. 이럴 때 우리가 손바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매수세의 어떤 매수를 하고 있는 포인트의 주체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이탈해가 나갔지만 누군가는 돌아오고 있다. 뭐 따지고 보면은 공매도 어떤 쇼커버링 형태로 반등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관점은 괜찮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도 괜찮고요.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10%니까 지금 어제 가격이 높잖아요. 내 가격이 1%씩 사는데 얼마씩 떨어지는가 체크하시면 가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4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단번에 오진 않겠죠, 그죠? 네, 3, 4분기 이렇게 오래 남은 시간을 좀 두시면서 조금씩 추가 전략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단가 떨어지는 거 보시면서 아무리 못해도 4만 5천 원대 쪽 아래쪽까지는 낮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대응을 하실 수 45,000 있습니다. 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단가가 얼마씩 떨어지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에 사면은 훅 떨어져서 훅 떨어졌나요? 끝나는데
조금씩 네. 사면 얼마씩 내려가는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사셔가지고 단가를 좀 많이 낮춰 가셔도 괜찮다. 좀 낮춰놓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네. 연락 주세요. 제가 또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멘토님 45,000원에서는 조금 이제 줄여야죠. 위로 볼 수- 만약에 올라오면 줄여야죠. 당연한 겁니다. 네. 그죠? 내가 투자할 네. 비중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난 10%만 네.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줄이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넷플릭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VP. VT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200원에 10%입니다. 9,200원에 10%요? 네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친구 소개로 샀어요. 친구 소개로요. 가장 위험한 발언이네요. 네.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 친구가 뭐라 그러시던가요? 얼마까지 간다 그래요? 보통 친구가 얘기하면 얼마까지 갈 거니까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네. 않나요? 얼마까지 네. 간대요? 좀 오래 갖고 있으면 괜찮다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너무 막연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네, 네.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데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사라고 했을까요? 그죠? 네. 일단 뭐 내용적인 거는 이 기업이 원래 이름이 좀 바뀐 건가요? 이 기업을 특징적으로 보니까 과거에 좀 지저분한 을 많이 가져갔는데 저는 이 기업을 눈에 띄지 않아서 갖고 잘 몰랐어요. 근데 네. 이 기업은 제가 보니까 과거 이력을 보니까요. 뭔가 유증이나 전환사채 이런 부분들도 과거 많이 거쳐서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신용이 굉장히 많이 쌓였네요. 그러니까 이 신용을 제가 판단했을 때 신용이 한 8% 정도 쌓였는데 보통 한 신용이 11% 넘어가면 과열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보통 이 7, 8% 정도 신용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빚내서 샀다는 얘기는요. 이 굉장히 소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VT가 뭐 앞으로 얼마 어떻게 갈 거니까 옆집에 아저씨 아줌마가 다 알면서 서로가 이제 야 이거 좋대 들고 있으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제 뭐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나오는 건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라미네이트 쪽이나 치과 쪽 관련된 부분은 좋습니다만 뭐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쪽으로 연결고리는 비슷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의 주목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물적 분할했어요. 물적 분할했어요. 네. 물적 분할이 좋은 그리고 내용은 일본 아니잖아요. 그죠? 물적 분할이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뭐 기간 수급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건 있는데 뚜렷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최근에 한번 있긴 있었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6월 21일이네요. 6월 21일 날 들어왔던 부분이면 약간 위쪽에서 들어왔었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사신 가격대가 이제 위로 넘어갈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는 살아있어요. 다만 신용이 좀 부담스럽다는 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한번 크게 떨어져도 또 올라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는데 10% 정도니까 보유 의견 드리는데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간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으면은 그거보다 낮은 어떤 위치성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적용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10,000원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10,000원 찍은 종목이 10,000원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고 갈 거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 저는 올라오면은 한 9,700원대나 800원대에서 한번 팔고요. 가장 좋은 게 그런 얘기를 듣고 샀던 거를 남들은 계속 들고 가는데 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면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말로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영역에서 9,700원대는 매도가로 보고 좀 더 낮은 가격 아래쪽으로 한 8,000원대 아래쪽에서 매수 관점을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내용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서 저는 홀드 의견 드리되 9,700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한다는데요. 네? 월요일 날 추가 상장한다고. 상장 뭐가 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뭐 그것까지 다 봐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하고만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은 제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서요. 지금 당장에 답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어떤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오셔가지고요. 제 컨텐츠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9,7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오래 걸리나요? 네.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서요. 다음에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이요. 예, HN.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5,600원에 비중 저기 30%요. 네, 언제 사셨어요? 전번에 샀어요. 근데 못 팔아갖고 또 네. 좀 오래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갖고 갈까 생각 중인데. 그럼 마리가 그럼 양쪽 다네요. 좀 더 갖고 갈까? 오르니까 가져갈까? 내려가면 팔아야 되나? 아니 이런 근데요. 건가요? 예, 아니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려갈 것 같아.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죠. 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못 파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머니가 계속 왔다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는데 또 내려오니까 또 팔아야 되겠다. 올라갈 때는 더 들고 가봐도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내려오니까 그런다고. 또 팔아야 될까? 왔다 갔다 하고 예. 있잖아요. 어제 또 오르니까 또 들고 가볼까?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맞죠? 예, 맞아요. 네, 결정을 딱 지어야 돼요. 오르면 팔자, 내리면 사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딱 생각하시고 지금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 내려갔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요즘 예. 시끄럽잖아요, 그죠? 네, 예.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지금 2차 전지가 아니고요. 에코프로라는 그룹 자체가 시장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고요. 포스코라는 그룹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쪽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내가 변동성이 하루에 15%씩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확 올라줄 때 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 예. 91,200원, 91,200원 정도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제 기준이니까 91,200원짜리까지 갭을 띄운다거나 살짝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고 예. 월요일 날에요. 수익 실현을 예. 딱 결정을 지으세요. 고민 계속하면 계속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서 그러니까 딱 팔으는 못 거죠? 팔아요. 그렇죠. 파세요. 예. 네, 고민하지 마시기 91,200원. 바랍니다. 예.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요. 네, 매수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3,700원입니다. 193,700원이요. 네, 15%요. 15%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이 위치에서. 아, 저번에 22만 원까지 갔었는데 제가 네. 매도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 이 매도 가격하고 네. 유상을 앞으로 하면 받아야 될지.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일부 뭐 좀 받는 것도 받아 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뭐 SK이노베이션을 좀 멀리 본다라면은 그 관점에서는 좀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실적으로 이게 지금 유상증자가 애매하네요. 뭐 권리 매각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뭐 실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멀리 본다라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유가도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이거는 최근에 SK온 그러니까 자회사 이제 미국에 대한 인플레 수혜성이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식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올라갔다 쭉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네. 가격대부터는 그냥 얘네 또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천천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 17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텐데 좀 길게 본다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단가적인 부분은 저는 좀 아래쪽으로 한 17만 3천 원 있죠. 17만 원 네네. 여기까지 좀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저라면 17만 3천 원 아래쪽에서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포인트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노베이션은 최근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6월 달 초반 때 만들어 놓았던 이 수급이 이전에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갇혀 있거든요. 기관하고 수급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가격이 그들보다 조금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에요. 19만 3천 원보다 좀 낮죠. 그죠? 내 가격은 좀 위에 있죠. 그죠? 맞나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네. 이 가격은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주고 있다는 거는 흔히 우리가 이런 박스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네네.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그 내려가기 시작하는 가격에 탁 걸려 계신 거예요, 매수가가. 아시겠죠? 뭐 내용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많잖아요. 2차 전지에다가 유가, 화학이라든지 많은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비중을 크게 늘릴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5% 정도 줄였다가요. 또 이쪽에 17만 3천 원 정도 아래쪽에서 다시 늘리는 전략이 좋고 수익을 내는 관점은 한 21만 5천 원대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좀 가져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조금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그 매도는 21만 5천 정도에서 매도를 하셔도 하고, 돼요. 네, 다 네, 하실 그러고- 필요도 없고요. 한 절반 네네. 정도만 챙기시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릅니다. 네, 안 떨어지고요. 네. 결국 오를 가능성이 네네. 더 높은 게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보다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나은 흐름이 SK그룹주도 잘 체크해봐야 돼요. 아마 오를 수 있는 흐름이 조금 하반기 때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대응이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던 거고요. 21만 5천 원 위쪽으로는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팔 준비를 네네. 하고 있으셔야 매도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21만 5천 원 정도 조금 확실히 네. 올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해 드린 거니까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7만 3천 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그 해도 아래쪽으로요. 아래쪽으로 저는 그 아래쪽으로. 제 예. 제 스타일이 분할 매수를 좋아해서요. 조금씩 사도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되겠네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데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네. 종목 봐드릴까요? 심택이요. 심택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4,900원이요. 네.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사셨겠네요. 그죠? 네네. 네. 너무 비싸게 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덜 올랐죠. 네. 다른 거에 비하면 덜 올랐고 얘가 조금 네. 덜 오른 대덕전자, 뭐 기판 쪽 같은 섹터 기업성이 있는데 내용이 네. 좀 달라서 그래요. 심텍은 아, 어차피 네. 반도체 낸드 플래시라든지 D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심텍이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목받고 네. 있는 거는 뭐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은 이제 고다층이라고 수직으로 이렇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쪽이 네. 좀 워낙 이슈되고 있고 그 기업이 애초에 간판을 구글 아시죠? 구글, 엔비디아라는 네네네. 기업하고 네네네. 그쪽에서 막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막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텍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좀 감사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결국은 그 고다층이라고 해서 HBM이라는 부분 자체가요. D램을 쌓는 거거든요. D램을 쌓고 결국 기판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라 그 밑에 기판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런 기판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텍도 연계성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급도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 수급에 이제 기관 수급이 조금 같이 유입되고 7월 14일인데 이때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최근이에요. 여기 제가 표시하면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이때 가장 강하게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 개인들이 팔고 들어왔던 수급인데 그걸 이탈하지 않고 어제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잖아요. 그죠?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홀딩하시고 수익 조금 더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10% 정도만 더 보죠. 한 42,000원? 42,000원 정도요. 예, 여기 정도까지 아. 가면은 얘가 덜 올랐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은 그때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오늘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왔는데요. 오늘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릉으로 갑니다. 선릉역 서울입니다. 서울 강남 선릉역이고요.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면은 바로 앞에 떡하니 상제리제 센터가 있습니다. 상제리제 센터 A동 1802호로 오시면요. 저하고 오늘 만나서 저의 노하우들을 많이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든 점 소통 많이 들어드릴 테니까요. 배우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는 어느 쪽 방향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빠르게 준비하시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방송 끝나면 바로 이동할 테니까요. 오늘 오후 1시에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상제리제 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의 안내 드렸고요.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힘스 가지고 있고요. 네. 8,060원에 12%요. 8,600원에 12%요? 8,060원요. 60원이요? 네네. 이거 한 5, 6월 달에 사셨나요? 좀 오를 때 이렇게 산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급등 나와가지고 주변에서 TV에서도 이게 좀 했을 것 같아요. 막 급등주 하면서 소개하고 막 그랬었을 것 같은데, 자, 이 힘스나 야스라고 해서요. 디스플레이 도장 쪽 관련된 부분,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아시죠? 우리 화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화면, TV 화면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그럼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도장 공정 찍어낸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 관련 기업성이긴 한데, 이 중국향으로 많이 쏠려 있던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중국 쪽이 좋지 않아서 재무적인 부분이 막 무너졌거든요. 미중 무역이 있고 난 뒤로부터 압박감도 많이 받고 재무가 다 망가지기 시작했던 그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슈나 내용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삼성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급등성이 나왔던 부분에서 시장 때문에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시 반등은 나와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걸 이제 앞선에 있었던 이 고가를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소화하는 과정 자체가. 그때 상한가가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지금 화면은 못 보고 못 보고 있어요. 그때 사신 네네. 때가 어떤 때냐면요. 상한가 아시죠? 네. 상한가. 상한가를 올라가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사신 거예요. 아시겠죠? 막 엄청 올라서 그때는 크게 안 오르고 있는데 그냥 뭐 좋을 것 같아서 샀더니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사신 거예요. 자리 위치가. 근데 다 빠져서 내려와서요.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부분까지는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해야죠. 매도해야죠. 그죠?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더 싸게 살려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던가. 일단은 팔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올라올 수 지금 있으니까요. 추매는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추매하지 말고요. 올라오면은 네. 팔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네, 추매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현재까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 변동성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추매하지 마시고 네. 올라올 수 있는 것만 생각해서 팔고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딱 기준 두시고 올라오면 일단 정리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말은 안 되죠. 제가 조금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조금 다시 네. 얘기해 주실까요? 날에 나누테. 나래 나노텍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200원에 20%예요. 9,200원에 20%요? 20%. 네. 20%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목표가 얼마나 되고 언제 올라올까 싶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이 목표가가 먼저네요. 네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고 계세요, 현금을. 네. 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비중은 20%인데 현금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툭 떨어지니까 갑자기 무섭죠, 그죠? 네. 네, 그럼 다음부터 저는 항상 이래요. 제 상담이 좀 스타일이 이런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기준을 가장 중시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다음부터는 적게 출발해서 조금 모아가겠다 이렇게 기준을 두면은 조금 심적 부담이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기준을 정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요. 저는 홀딩 의견 드려요.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네. 부분들이 그리고 앞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이슈가 이미 쌓여 있는데 역시 최근에 떨어진 것도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매수가 부분에서 최근에 떨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한 10,000원대 정도 왔었을 때 그러니까 일단 매수가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겠죠? 네. 근데 매수가 오면은 이제 또 매수가 와서 손해가 안 보이니까 마음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팔면 또 내려왔을 때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중을 줄이세요. 매수가에서. 아시겠죠? 네. 꼭 줄이시고요. 그리고 올라오면은 저는 한 10,000원 부근 9,9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하고요. 일단 9,900원 정도 왔었을 때 수익 실현 관점을 유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얼마나 한참 걸리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신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떤 네, 시간적인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니까요. 가격만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신성이 NG 신성이 ENG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00원에 10%요. 2,700원에 10%요? 네. 아, 조마조마하시겠네요. 스릴을 즐기고 계신가요? 네? 네, 언제 사셨어요? 예. 언제 사셨죠? 어제요. 어제요? 예. 네. 단타예요? 단타세요? 그냥 수익 나면 팔려고요. 수익이 어느 정도요? 3,000원. 3,000원이요? 네. 네, 3,000원 오면 파세요. 아시겠죠? 네. 내용 좋고요. 내용 좋고 재무적인 부분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래, 내용도 좋습니다. 신성ENG 같은 경우는 아직 수급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슈돼서 3,000원 이쪽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얘는 기술적으로 좀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얘는 조금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3,000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렇죠? 더 가면 좋죠. 이 봐요. 지금 제가 일부러 얘기해 본 거예요. 더 간다라고 하면 더 간다라고 해서 또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3,000원 오면은 분명히 3,000원에서 좀 뭔가 강해. 내가 눈에 봤는데 3,200원이야? 높네 해서 네. 좀 더 기다리게 돼요. 그러다가 얘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또 네. 마음이 또 아까 전에 또 상담할 때 마찬가지였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기준을 딱 정하세요. 3,000원 오면요. 절반 매도하시고 좀 더 강하면은 그래도 욕심내지 말고 3,100원 정도. 그래도 수익이 한 15% 20% 사이 정도 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깔끔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가는 거 악구하지 마세요. 예. 가는 거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악구한다고 내가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정하신 대로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아우,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조비가요. 조비가 저번에 쭉 네. 올라갔다 내려와서 15,2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신저가까지 왔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나 돼요. 40%요. 네. 이거는 뭐 단발성이라고 보죠. 이때 우리 뭐 수혜도 많이 보고 뭐 그런 BP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잠깐 또 얘기가 이슈가 나와가지고 조비뿐만 아니라 조비보단 경롱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서 따라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얘들은 테마성이 있어요, 테마성이. 그러니까 그러세요. 비료라든지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한 부분이 비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약간 테마성이에요. 테마성이 있는데 경농이 조금 조비보다는 경농이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얘들은 이제 종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의 사업성에서 재무적인 부분에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농이 좀 강하게 올라서 조비가 같은 섹터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좀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래요. 그래요. 그때 상황이.
갑자기 올랐다가 내려와서 좀 샀는데라고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는 대장주가 있고 뒤에 따라가는 그 같은 섹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비는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경농 쪽을 판단해서 본다면 제가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같은 섹터의 중심에서 힘을 조금 더 강하게 주고 있는 쪽이 경농이니까 그 부분이 좀 반등 앞에 들어왔던 수급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고 시장이 이때 큰 변동이 생기면서 꺾인 거거든요. 어제 며칠 전에 우리가 2차 전지가 막 시장을 완전 망가뜨려 놨었잖아요. 그 흐름 때문에 깊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조비 쪽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비는 들고 가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재무성이 감사합니다. 안 좋으니까 파시는 게 맞아요. 올라오면 매수까지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CIS. CIS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200원에 40%. 40%요. 네. 한 달 넘었거든요. 네. 매수한 지 한 달 넘었는데 변동이 심해갖고 네. 한번 전화 드렸어요.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나, 어떻게 이걸 비중을 줄여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갖고. 가장 큰 건 비중이 맞아요. 비중이 문제가 되는 게 맞고요. CIS도 주가가 싼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실적으로. CIS가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죠? 장비 쪽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정보차요. 네, 전고체 이전에 전고체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고체는 좀 나중에이고 그 이슈도 받았잖아요. 알고 계시네요, 그죠? 전고체에 대한 이슈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국제과제를 소외한다, 뭐 한다, 그리고 매각을 한다, 아주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이슈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라와서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사들이 자립하겠다 하면서 노스볼트사에 힘을 줬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영향받는 회사가 CIS인데 매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슈가 돼주면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슈가 크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여기서 지금 사신 가격이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13,000원대에서 사셨는데 이 가격대 제가 검정색 선을 하나 그어놓고 본다라고 하면 CIS가 이슈를 받아서 시세가 위로 올라가는 가격대는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간간히 올라오는 가격대는 지금 현재 오히려 아래로 떨어진 이 11,800원대부터 자꾸 내용적인 걸로 반등을 주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그래요. 차트 흐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슈라는 게 나오는 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슈가 자꾸 나와요. 근데 반등은 제한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기술적 반등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자꾸 주가가 떨어지다가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나오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자꾸 오르는 거예요. 지금 CIS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횡보할 때 사면은 방향성 뉴스가 안 나오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떨어지고 반등 주고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막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비중이 40%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중이 크니까 다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밑에 내려와 더 살까 이런 대응도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 반등 시 13,000원대 정도 거의 매수가 부근 정도는 제가 보기에 제 기준점에서 얘기할 때 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얘기 드리면요. 12,900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성에서 올라오더라도 단기 수익성에서 빠르게 올라올 경우에는 크게 못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13,000원 초반대 한 5%에서 10% 이내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한 13,500원에서 정리하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죠. 13,000원대가 지금 여기서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저항받고 또 윗골이 크게 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성 대응에서 좀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상담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씩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전지 보지 않아도요.
천천히 보면 하반기 때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대한 시선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덜 오른 반도체 쪽이나 혹시나 바이오 쪽의 제조, 위탁 생산,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된 부분의 기업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천천히 기다리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이따가 오프라인 강연의 선능력 1번 출구에서 만나겠습니다. 성공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